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 중인 노리스터 폭풍이 이번 주말 뉴욕 일원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해안 지역의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항공기 운항 지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일부 서비스도 중단돼 수혜자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맞서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선정됐습니다. 백악관은 노벨위가 평화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가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인 이민자 체포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약 15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트라투스가 지배 변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 중인 노리스터 폭풍이 이번 주말에 뉴욕 일원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해안 지역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를 비롯해 업스테이트 뉴욕과 뉴저지 지역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폭우와 함께 강풍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13일 오후 늦게까지 뉴욕 일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2인치 이상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최대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해안엔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홍수 피해가 잦은 해안가와 상습 저지대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항공기 운항 지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일부 서비스도 중단돼 수혜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겠다고 위협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우린 민주당 프로그램만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솔직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민주당 지역에선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셧다운을 노렸다며 또다시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편 셧다운 여파로 항공편 지연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비상계획에 따르면 항공관제사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약 13,000명이 무급이지만 근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약 10,000건의 항공편이 지연됐으며 8일도 3,000건 이상이 추가로 지연됐습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내슈빌, 워싱턴 DC 인근 주요 공항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일부 사회보장 서비스도 중단돼 많은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SA는 일부 업무의 지연 또는 중단 사태로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SSA 소속 직원 약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대면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역 사무소에서 사회보장연금 또는 생활보조금 수령 확인 증명서, 소득기록 수정 또는 갱신 등의 서비스가 연방정부 업무 재개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연금과 SSI 지급은 지정된 날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맞서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노벨위가 평화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가졌고 의지의 온전한 힘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노벨위원회가 평화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 공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평화 합의를 만들고 전쟁을 끝내고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국제 분쟁 중재에서 낸 성과를 거론하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평화 합의를 중재한 뒤 내심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올해 수상자 발표를 앞두곤 역사상 9개월 만에 8번의 전쟁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안타깝다. 난 자격이 있지만 그들은 절대 주지 않을 것 등의 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 비켄 노벨위 사무국장은 이번은 주로 2004년과 이전 연도의 업적에 주는 상으로 최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의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가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인 이민자 체포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약 15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이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뉴욕주에서 ICE에 의해 체포된 이민자는 4,5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에서 5월 사이엔 100에서 500명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크게 늘어나 6월 한 달 동안 1,352명이 체포됐으며 7월에도 1,144명이 체포돼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뉴저지주에선 같은 기간 이민자 3,200명이 ICE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09.7% 증가해 뉴욕주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월별 체포 건수는 2에서 5월까진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6월 802명, 7월엔 7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민자 13만 7,944명이 체포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만 9,77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별론 텍사스가 2만 8,2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 12,877명, 캘리포니아 1,12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라큐스대 오스틴 코처 교수 분석에 따르면 ICE가 체포하고 구금한 사람 중 34%만이 형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정부가 시카고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좌익의 테러와 폭력, ICE 직원 보호 실패 등을 군 투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이프릴 M. 페리 일리노이 북부지법 판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내 주 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란 일리노이 주 지방당국의 요청을 임시 인용했습니다. 페리 판사는 군 투입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리노이의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에 치안 문화를 모르는 외부 병력을 투입할 경우 파급 효과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는 1992년 이래 줄곧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은 진보 지역입니다. 특히 시카고는 비시민권 거주자가 많은 이민의 도시로 꼽힙니다. 취임 이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LA와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를 대규모 치안 이민 단속 목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평시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 일리노이 지역 주 방위군을 시카고 작전에 동원하려 하며 제이비 프리츠커 현 주지사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텍사스 지역 주 방위군도 시카고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페리 판사는 주 방위군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항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의 뉴저지 주지사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8일 뉴 브런스윅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린 뉴저지 주지사 본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마이키 셰릴 민주당 후보와 잭 시아타렐리 공화당 후보는 정책 토론보단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셰릴 후보는 시아타렐리 후보가 한때 소유했던 출판사가 제약업계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대학 교육자료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공격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안전하단 선전물을 출판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시아타렐리 후보는 셰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아타렐리 후보는 오히려 지난 1992년 말 해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험 부정행위 스캔들과 셰릴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인 셰릴은 1994년 회사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셰릴 후보는 자신은 부정행위에 관련이 없고 다만 부정행위에 연루된 그부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식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세릴 후보는 주 비상사태를 선언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시아타렐리 후보는 세릴 후보의 방법은 비현실적이라며 뉴저지주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탈퇴하면 연간 3에서 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릴 후보는 물가, 공공요금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했고, 시아타렐리 후보는 학업 손실 회복,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트라투스가 지배 변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스트라투스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계열인 XFG에 붙은 별명으로 특히 뉴욕주에선 기존 우세종이던 님버스를 제치고 지배적인 변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라투스 변이가 이전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를 더 잘 회피하고 세포에 더 강하게 결합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염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인후통, 발열, 피로, 기침, 콧물 등 다른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거칠고 쉰 목소리, 면도날처럼 아픈 인후통은 스트라투스에서 특징적인 증상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진 스트라투스가 기존 변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나 입원율 증가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감염이라도 일부 환자에겐 장기 코로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을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의 2025 최고의 발명품으로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선정됐습니다. 타임지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삶과 일상, 이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발명품을 선정해 매년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현대차 자율주행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선정됐습니다. 자율주행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현대차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인 플러스 AI와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플랫폼에 플러스 AI의 레벨 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드라이브가 결합한 게 특징입니다.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 무공해란 수소 전기차의 장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했다는 설명입니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통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 충전소와 경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기대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중대형 트럭으로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 연료전지 스택, 72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2020년 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판매되며 누적 주행거리 1,500만 km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9,25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건법을 채택했습니다. 채택 과정에서 10건 이상의 수정안과 50여 건의 추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연방정부의 주 방위군 동원 등을 방지하는 안도 제안됐으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등 기업의 고사양 AI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AI 획득법은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기업이 AI 반도체 구매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 규모는 8,930억 달러로 양 법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하원은 연말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HUD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섹션 8 등 연방주택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의 주 40시간 근로 의무화와 수혜기간 제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된 초안에 따르면 지역주택당국과 임대업자는 최대 주 40시간 근로 요건과 2년 이내 거주 제한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추가 갱신 없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경우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800만 명 이상이 공공주택 거주나 임대료 일부 보조 등 연방주택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대배심은 어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은행 사기와 금융기관에 관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3년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해당 부동산을 제2의 거주지라고 허위 신고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혐의당 최고 30년형 또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기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연장선이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뉴저지 뉴악 공항과 한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추가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년 9월 4일부터 인천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을 연중 매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악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은 오전 10시 35분에 뉴악 공항을 출발, 다음날 오후 3시 2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며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뉴악으로 향하는 노선은 한국 시각 오후 5시 15분에 출발, 오후 6시에 뉴악 공항에 도착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뉴악과 한국을 잇는 직항편을 운영하는 유일한 미국 항공사가 될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활기 넘치는 광장시장에서 요리를 맛보고 K-팝 콘서트를 관람하고 한국 뷰티 및 웰니스 트리트먼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강풍과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월요일도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